네, 지금서부터 교재 34페이지에 있는 기출문제 따라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작업의 1번은 여기 입력하는 겁니다. 입력하는 거. 그래서 요거는 뭐 그래서 시간이 있으신 분들하고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5점짜리입니다. 5점짜리.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 주의하셔야 할 점은 이거 매출 일자 이런 거 입력하실 때 4/3 이렇게 입력해야 됩니다. 4월 03일 치면 나중에 우리가 다른 거 할 때 얘가 날짜가 아니라서 뭐 피벗 테이블을 만들던가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짜를 입력할 때는 뭐 오늘 같으면 24/10/10 반드시 이렇게 입력하든가 아니면 24 빼기 10-10 이런 식으로 해야 얘가 날짜로 인식이 된다는 거 반드시 유념하시고 그렇게 시험을 보셔야 되지. 안 그러시면 나중에 다른 작업을 할 때 못합니다. 왜? 날짜가 아닌데 날짜로 월로 그룹할 수 없어요. 보기에 이게 날짜 같지만 이걸 이렇게 만약에 04월 03일 쳤다면 날짜 취급이 아니라 문자라는 거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자, 기본 작업 2에서부터 치는 거는 1작업이 거의 다 하고 2작업부터는 이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작업을 해야 되는데 2작업에서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책의 35페이지입니다. 자, 이 작업에서는 A1하고 뭐 F1, A1에서 F1이라는 것은 제목입니다. A1에서 F1까지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메뉴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이 메뉴에 있는 걸 더블 클릭해주면 요 밑에 나오는 걸 우리는 리본 메뉴라고 하는데 리본 메뉴가 나옵니다. 그리고 더블 클릭하시면 리본 메뉴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시면 습관적으로 자꾸 더블 클릭하시는 분들이 이게 자꾸 없어져 가지고 선생님 저는 리본 메뉴가 없습니다. 이게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리본 메뉴가 나옵니다. 그리고 한 번씩 누르면 이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블 클릭하면 리본 메뉴가 사라진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하시고 홈 이렇게 누르시고요. 홈 누르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하셔야 됩니다. 책에 보시면 35페이지에 02번에 이 문제에 대한 지시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A1에서 F1까지를 홈 누르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 주십니다. 그래서 가운데 셀 스타일 제목 1이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 보시면 홈 이렇게 눌렀을 때 이쪽에 보면 셀 스타일이라고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셀 스타일 눌러서 셀 스타일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제목 1이라는 거 제목 1 선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목 1 선택하면 밑에 이렇게 파란 줄이 나옵니다. 파란 줄이 나오고요. 자, 요거 핵높이 얼마 했죠? 아까 핵높이에서 핵높이는 핵높이를 하기 위해서는 숫자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핵높이 하실 수 있고요. 얘는 32입니다. 32 엔터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핵높이를 32로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건 이제 제목 끝났고요. 제목은 제목 크기 이런 것들은 셀 스타일에서 이미 커졌어요. 그 다음에 하는 것은 여기 보면 꽃등심 여기에 A의 4번에서 A6까지 여기가 세 칸의 꽃등심이 들어갔으면 좋겠죠.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시험 문제 컨트롤 누르고 갈비살 누르고 A의 7에서부터 A의 9까지 또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안심 여기서 A의 10에서부터 A의 12까지
체크살 눌러서 A에 13에서 A에 15까지 이렇게 선택을 여러 개의 영역을 선택할 때는 첫 번째는 그냥 그 다음부터는 컨트롤 누르고 계속 드래그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홈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이렇게 해 주십니다. 그러면 병합이 되면서 얘가 가운데 맞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첫 번째 줄 열 머리글이죠. 열 머리글 종류 등급 포장 일자 가격 판매량 총 판매 금액 이거는 그래서 열 머리글을 가운데 맞춤해 달라고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가운데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고 A3에서 F3 영역 가운데 A3에서 F3 영역을 가운데 맞춤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D4에서 D5에서 D4, D4에서 D5 제목줄을 빼고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가격으로 정의하세요. 근데 요 영역에 대해서 이름을 정의하라는 거예요. 영역을 지정한 상태에서 요거 이름 상자, 요거는 수식 표시, 수식 입력줄이고 요거 이름 상자입니다. 영역을 지정하고 이름 상자 찍고 그냥 가격이라고 치면 이름이 정의가 됩니다. 가격 이렇게 하고 엔터 쳐주시면 돼요. 자, 됐죠? 그 다음에 D4에서 D12하고 F4에서 F15 지금 D4에서 D15까지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영역이 하나 더 있습니다. F4에서 F15, F4에서 F15 우리가 두 개의 영역을 지정하려고 그러면 이쪽 영역을 지정할 때는 컨트롤 누르시고 이렇게 눌러서 당겨 주셔야 돼요. 그래야 다중 영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어떻게 하라는 거냐 하면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해서 천 단위 구분 기호와 숫자 뒤에 원을 표시하시오. 예를 들면 이렇게 하라는 거죠. 11,000원이 있는데 이렇게 11 쉼표 0001 이렇게 나오도록 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용자 정의 서식을 할 때는 표시 형식을 누르셔도 되고 컨트롤 1번 눌러도 됩니다. 똑같은 결과를 갖고 옵니다. 표시형 컨트롤 1번 누르시면 이렇게 나와요. 요거 누르면 요거 모양을 뭐라 그래요? 자세히라고 그러죠. 자세히를 눌러도 똑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사용자 지정 형식을 누르시고요. 우리가 세 자리마다 콤마 찍고 쓰는 거의 표준은 샵, 콤마, 샵 0이 표준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용자 지정해서 샵, 콤마, 샵 0이 있으면 이렇게 선택하시고요. 없으면 치셔야 됩니다. 쓰시면 선택하시고 없으면 샵, 콤마, 샵 0을 치시고 그냥 여기다 원 써주시면 됩니다. 원 써주시고 엔터 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요 숫자가 세 자리마다 쉼표 찍고 원 붙었습니다. 여기까지 해주라고 했습니다. 요게 여러분들 65페이지에 2번에 있는 4번이었습니다. 4번 문제 풀었고요. 5번 문제는 A3에서 F15, A3에서 F15 여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전체입니다. 이렇게 하면 전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전체 지정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는 것이 누구나 쓰는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또는 컨트롤 A 눌러서 이렇게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영역에 대해서 모든 테두리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홈에서 여기 보면 이 테두리입니다. 눌러서 모든 테두리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2번 문제가 다 풀었습니다. 여기까지 2번 문제 저장하시고요. 그 다음에 3번 우리가 작업 이렇게 하면 중간중간 저장을 해야 됩니다. 기본 작업 3번입니다.
기본 작업 3번 시트에 다음과 같은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상공 포장 이사 예약 현황표에서 이사량이 6톤 이상이고 이사량이 6톤 이상이고 그다음 이사 비용이 평균 이상인 데이터를 고급 필터를 사용하여 검색하시오 그랬어요. 고급 필터를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면 그 조건이 이 셀에 입력되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ITQ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붙어 있는 걸 항상 시험에 내지만 커말 2급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건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디에다가 만들라고 했냐, 고급 필터의 조건은 A의 19에다 만들라고 했어요. 여기는 이사량하고 컨트롤 누르고 보통 이사 비용 컨트롤 C 이렇게 해서 A의 19에 이렇게 컨트롤 V 붙여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결과가 false나 true로 나오는 수식을 쓸 경우에 제목은 별도의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거나 써주셔도 되고 평균보다 커야 된다. 평균 이런 거 써주셔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평균. 왜냐하면은 이 셀에 있는 크기 작기를 셀의 주소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제목하고는 별 의미가 없다. 이게 여기 보면은 이고 이렇게 하면 뭐뭐시고 그리고 하면 and입니다. and는 옆으로 두 줄 나란히 쓰고요. 혹은 이거나 하면 한 줄 내려서 씁니다. 근데 이사량이 6톤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이상해서 이사량이 6톤이니까 6톤 이렇게 쓰실 수가 있고요. 근데 6톤 이상이고 그 다음에 이사 비용이 요거 하나하나 비교를 해가지고 얘가 이사 비용이 평균 이상인 거, 이거는 처음 하시고 오래간만에 하면 처음부터 잊어버려가지고 다시 봐야 됩니다. 요거는 요 제목은 별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하나하나 주소로 비교하기 때문에 요거 전체 범위하고 그러면 수식 써야 됩니다. 결과가 false로 나온다거나 true로 나온다는 경우는 수식의 결과가 false나 true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수식으로 나와서 수식의 결과가 참이냐 거짓이냐를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평균 이상인 셀을 추출하기 때문에 그럼 얘가 어떤 값이 이 값이 이 전체의 평균 이상이면 이 셀을 보여달라는 거잖아요. 이 셀이 평균 이상인지를 검사해야 됩니다. 평균 이상. 이 셀이 뭐의 평균 이상일까요? 여기서 여기 값의 평균 이상입니다. 여기서 여기 값의 평균은 어떻게 할까요? AVER AGE 탭 누르고요. 비교를 이거 할 때 이거도 여기서 여기까지 평균, 여기서 여기까지 평균. 여기에 보면 어떤 데 보면 F4 눌러진 것도 있고 안 눌러진 것도 있는데 여러분 나중에 안 누르고도 해보고 누르고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이게 제가 동영상을 촬영할 때는 이게 F4 누르면 고정되는 게 먹히지 않아서 이렇게 수동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원래 안 해도 될 수 있고요. 수동으로
여러분들은 이따가 수동으로도 한번 해보고, 예, 수동으로도 한번 해보고, 예. 여러분들은 그냥 F4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수동으로 이렇게 이 가격 보다가 이 평균 보다가 여기서 여기까지 평균 보다가 요 값이 크면은 예, 여기에 결과에 나오는 거죠. 이렇게 펄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결과값을 고급 필터에서는 이렇게 그 조건이 셀에 입력되어 있어야 되고요. 고급 필터는 제목이 필요하지요. 제목. 근데 어떤 몇 개의 항목만 나올 때는 여기 적어줘야 복사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항목이라는 게 항목이 지정되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모든 항목이 나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항목을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조건은 A의 19에서부터 썼고요. 결과 셀은 A의 23에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누르고요. 여기 누르고 데이터에서 표 안에 아무 데나 누르고 데이터에서 고급 누릅니다. 고급 누르면 이렇게 나오면 이 중에서 이렇게 표가 잘 선택됐나 확인해야 됩니다. 여기에 목록 범위 확인하면 만약에 이 밑에 다른 게 있으면 이걸 영역을 다시 지정해서 필요한 것만 해야 됩니다. 만약에 뭐 합계, 뭐 평균, 뭐뭐세 이런 거라 있으면 이건 필요가 없으면 제외해 줘야 되고요. 조건 범위는 여러분들이 A의 19에서 B의 20까지 제목은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다른 장소에 복사하시고 여기 콕 찍으시고 A의 23번부터 나오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찍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기본 작업 3번이죠. 3번은 고급 필터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 문제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제가 이걸 지금 동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이따가 여러분 집에 가서 보실 수 있도록 유튜브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C에 34번 돼서 기출문제 따라 하기로 해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계산 작업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까 하면 여기에 도착 시간은 어떻게 하냐면 지금 시간이 8시고요. 그리고 시험 문제에 정류장 하나에 걸리는 시간을 5분이라고 지정해 줬습니다. 그러면 정류장 6개를 지나가려면 5, 6이 30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시간 분초로 이렇게 맞춰서 써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60분이 넘으면, 분이 60분이 넘으면 1이 증가되겠죠. 그 다음에 초가 60이 넘으면 1분으로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맞춰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타임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야 됩니다. 타임이라는 함수는 시간 분초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분을 더해서 더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는 는하고 time 타임 하시고요. 탭 누르시고 여기에는 시간 분초 여기에서 시간을 구해서 집어넣고요. 여기에서 분을 구하고 이 분에다가 정류장수 곱하기 5 해서 분에 더하기 해줍니다. 그 다음에 초는 없으면 0 해줍니다. 처음 하시면 굉장히 생소한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시간을 뽑아서 넣어주려면 시간은 hour입니다. HOUR 탭 하시고
여기서 어디서 하냐면은 출발 시간 8시 00이었죠. 그래서 8시 00이 지금 찍을 수 없으니까 윗칸을 눌러서 방향키로 아래로 한 칸 내려줍니다. 그러면 C에 3에서 이렇게 괄호하고요. 시간 여기 타임이 10분초로 간다. 이 시간을 여기 넣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C3에서 지금 분을 구해야 됩니다. 분을 구할 때는 minut minutes 하고요. 탭 이렇게 누르고요. 그 다음에 콤마하고 C에 5 눌러 C에 지금 2 눌러서 하니까 C에 3로 갑니다. 그리고 괄호 하고요. 분 더하기 하는데 그 다음에 정류장수입니다. 정류장수도 B에 2번 눌러서 한 칸 내려서 B에 3로 하고요. 곱하기 뭐 해야 돼요? 정류장 하나당 5분이기 때문에 5 씁니다. 여기까지가 기존에 있는 분 더하기 정류장 개수만큼 걸린 분을 더하기 해줍니다. 정류장 개수 더하기 5에서 그 다음에 여기서 쉼표를 찍고 분이 여기 초가 없잖아요. 초는 그냥 0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 보니까 그 분이 8시였잖아요. 그럼 분이 0이었죠. 0 더하기 6 곱하기 5 하면 30, 8시 30분이 D에 C에는 8시 30분이 나올 것 같아요. 자, 8시 30분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는 모두 다 이렇게 구해 주시면 됩니다. 맨 처음에 굉장히 생소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또 집에 가서 필요하신 분들은 이 부분만 반복해서 보셔도 돼요. 앞으로 또 그 다음에 제 이 유튜브 동영상은 젊으신 분들은 핸드폰으로 보는데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요즘 TV로 보십니다. 예. 그 다음에 표 2번에 있는 판매 실적에서 비고는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판매 실적이 가장 높은 것은 뭐라고 하냐면 최우수 부서, 최우수, 판매 실적이 최우수 부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높은 것은 우수 부서로 하고 그 외에는 공백이에요. 근데 여기서 함수를 뭘 쓰려고 그러냐가 중요하죠. 여기에는 if와 라지를 쓰는데 이 비슷한 문제에서 어떤 곳에서는 choose를 쓸 수도 있습니다. 저희 여기서는 if문을 쓰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if문을 쓸 때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 if문의 결과가 3개일 때는 if문 2개 씁니다. 결과가 5개이면 결과 빼기 1개만큼의 if문을 씁니다. 여기는 최우수, 우수, 그 다음에 공백 3개이기 때문에 2개의 if문을 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판매 실적이 가장 높은 거, 판매 실적이 가장 높은 거라고. 가장 높으면 우리가 라지라는 걸 쓰는데 가장 높은 것은 우리가 그냥 가장 높은 거 한 개만 구할 때는 맥스 씁니다. 근데 우리가 제일 높은 거, 두 번째로 높은 거, 세 번째로 높은 거, 네 번째로 높은 거 쓸 때는 라지를 씁니다. 그와 비슷한 것으로 스몰이 있습니다. 가장 작은 거 스몰 1, 스몰 2, 스몰 3, 스몰 4. 스몰 1이나 미니멈이랑 똑같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판매 실적이 뭐랑 같은가? 라지 1이랑 같으면 뭐예요? 최우수죠. 라지 1이랑 같으면 if 그래서 판매 실적이 라지 1보다 1이랑 같으냐 물어보면 되는 거죠. 같으냐. 그래서 if 해서 는하고 if 하죠. 수식은 항상 는으로 시작합니다. 수식은 if 가로 열고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뭘 구하는 거냐 하면 우리는 여기서 여기까지 라지를 구해야 돼요. L A R G 이 라지 if 라지 하고 가로 열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드래그를 할 경우에 이렇게 지정하는 범위는 항상 고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Shift F4 또 Shift F4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으시죠? 왜 여러분들은 F4를 누르면 되기 때문에 저는 동영상 찍느라고 이게 안 되니까 뭐죠? Shift 4 그 다음에 좀 불편하지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고정을 시켰습니다. I3에서 I10까지 고정을 시키고 콤마 하고요 1 합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큰 값이 구해지겠죠. 이 큰 값이랑 큰 값이 뭡니까? 가장 큰 값이 1이 1등이면 1이겠죠. 1이면 이 라지가 1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최우수 부서라고 그랬어요. 최우수 부서 이렇게 심표 찍습니다. 심표 찍고요. if문을 반복해서 쓸 때는 다른 데서는 어떻게 가르치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거 이렇게 해서 복사하라고 가르칩니다. 는 전까지 해서 컨트롤 C 해서 이렇게 붙여 넣습니다. 컨트롤 V. 그리고 여기서는 여기서 if 요 심표 다음에 if가 들어가야 되고요. 여기는 라지의 2번이 돼야 됩니다. 라지의 2번. 두 번째 큰 거죠. 그리고 이 라지의 2번 두 번째 큰 거랑 뭐 잘못했어요. 뭐 잘못했죠. 이게 J A B C D F H I I의 3나 같으냐 물어봐야죠. I의 3 1이 아니라 I의 3이랑 같으냐고 물어봐야 돼요. I의 3이랑 1이랑 같으면 최우수 부서고요. 이게 I의 3입니다. I의 3이랑 얘가 같으면 이번엔 최우수 부서가 아니라 우수 부서가 되겠죠. 만약에 2랑 같으면 요 첫 번째 값이 1이랑 같으면 최우수 부서고 2랑 같으면 우수 부서고 이게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아니면 뭐예요? 공백입니다. 공백. 그리고 if문이 두 개면 닫는 괄호 두 개입니다. 자, 엔터 이렇게 칩니다. 엔터 쳤더니 얘가 두 가지 아무데도 해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끌어주시면 요 중에서 최우수 부서하고 우수 부서가 한 개씩 나오겠죠. 왜? 제일 큰 거 하나, 제일 두 번째로 큰 거 하나. 물론 값이 똑같을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같지 않는 한 두 개만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우수 부서, 최우수 부서. 이게 가장 큰 값인 거죠. 6,950원이 제일 큰 값이고 6,800원이 두 번째로 큰 값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 2에 있는 비고란까지 계산 문제를 풀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표 3번입니다. 표 3번. 표 3번에서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을 때가 뭐냐면 드라마 예매량 평균, 예매량 평균이 이거죠. 예매량 평균 하면 에버리지죠. 에버리지 하면 될 텐데 얘가 조건이 있어요. 뭐요? 드라마의 예매량 평균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아마 D를 쓰라고 돼 있을 거예요. D sum, D average, D max 중에서 우리는 평균을 구하면
D average를 써야 되겠죠. D로 시작하는 함수는 뭐라 그랬어요? 제목줄 사용합니다. 그리고 조건이 셀에 입력되어 있어야 됩니다. 라는 게 굉장히 기본적인 그 규칙이죠. 그러면 우리가 D average를 써야 될 텐데 조건은 뭐라고요? 장르가 드라마인 거. 사실은 장르가 드라마 있어서 이거 써도 됩니다. 컨트롤 C 해서 여기다 붙여줍니다. 옆조건에. 장르가 드라마 있는 것의 평균이죠. 그러면 는 이렇게 해서 뭐라고 해요? D average, D A V E R A G E, D average 탭 누르시고요. 여기는 데이터베이스란 말은 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D 에버러지를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 장르하고 예매량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D로 시작하는 함수는 제목, 즉 열 제목을 포함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 B의 13에서부터 D의 23까지를 지정해 줍니다. 그 다음에 쉼표, 콤마 찍고요. 그 다음에는 필드라고 나오는데 이건 데이터베이스는 표라 그랬죠. 필드는 이거 몇 번째 거가 평균을 계산할 건데 계산할 항목이 어느 건데 우리가 보면 한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있죠. 3을 쓰셔도 되고 예매량, 열 머리글을 찍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 찍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찍고요. 그 다음에 쉼표, 콤마를 찍으시고요. 그 다음에 크리테리아, 조건이죠. 조건이 장르가 드라마인 거 하면 2에 23에서 24까지 이렇게 23에서 24까지 드래그 해 주시고 가로 닫고 엔터 하시면 여러분들이 구하는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화 예매 현황의 드라마 예매량 평균을 구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가야죠. 멈출 수는 없죠. 자, 표 4번의 아파트 당첨 현황입니다. 이거는 내가 아파트 당첨을 하는데 이게 1층에서 30층까지 있는데 내가 몇 층에 당첨될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들이 복권 당첨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 사이에 있는 숫자가 나옵니다. 만약에 여기에 1에서 30 사이에 나오는 1에서 30 사이죠. 1, 30 포함이죠. 예, 나오는 어떤 그 랜덤 함수, 무작위 숫자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사이라고 정해졌을 때는 랜덤 비틴을 사용합니다. 랜덤 비틴. 그리고 여기서 랜덤 비틴을 구하고 다시 구하면 다른 값이 나옵니다. 구할 때마다 다른 값이 나온다. 똑같은 값이 나오면 랜덤이 아니죠. 자, 그래서 여기에 는 하시고요. 는 하고 RANDB between입니다. 랜덤 RANDBE TWEEN between 해서 랜덤 between. 자, 여기는 뭐 그 바텀 바텀 값이 1이죠. 찍고요. 그 다음에 쉼표 콤마 찍고요. 탑 값 30 있잖아요. 이게 안 찍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 I에 13을 눌러서 방향키로 한 칸을 내려주는 거죠. 그리고 엔터 치시면 이렇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더블 클릭해 주거나 또는 드래그 앤 드랍 하시면 되는 거예요. 프레스 드래그 드랍 하셔도 되고 여기서 더블 클릭 해 주셔도 돼요. 이때는 그냥 아무 데나 하는 게 아니라 찍었을 때 나오는 이 사각형의 오른쪽 밑에는 작은 검은 사각형 위에서 검은 플러스가 나올 때 더블 클릭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산 작업의 마지막으로 수강 과목에 대한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수강 코드가, 수강 코드가 이렇게 있죠. 수강 코드의 첫 번째 문자가 1이면 2이면 3이면 세 가지 경우가 나와요. 아까는 if문을 썼습니다. 근데 여기는 문제가 비슷합니다만 세 가지 경우를 구하는 거잖아요. 아까도 세 가지 경우를 구하는 거였죠. 근데 이런 경우에 여기서는 아까 썼던 if문을 쓰지 않고 choose를 쓰라고 했어요. choose라는 함수의 특징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choose라는 것은 범위가 나오고 뒤에 그 범위만큼의 범위가 1, 2, 3 나오면 뒤에 1, 2, 3, 3개 나와야 됩니다. 범위가 1, 2, 3, 4, 5 이렇게 되면 뒤에는 1, 2, 3, 4, 5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순서대로 나와야 됩니다.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그게 순서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보면 수강 코드의 첫 번째 글자를 봤더니 여러분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예요? 1, 2, 3이죠. 나올 수 있는 숫자가 1, 2, 3이죠. 이럴 때 범위는 1에서 3까지죠. 그러면 1이면 공인중개사, 2이면 사회복지사, 3이면 주택관리사. 그래서 범위를 잡아주고요. 는 추주해서 범위를 잡아주는데 범위를 잡을 때는 어떻게 돼요? 수강 코드의 첫 번째 글자를 갖고 오려면 우리는 레프트 써야 됩니다. 레프트에서 찍고 첫 번째 글자 1 한 글자 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는 하고요. choose choose 탭 누르시고요. left 괄호 탭 누르시고요. 자, 여기서 수강 코드 누르시고요. 왼쪽에서부터 한 개, 쉼표 왼쪽에서부터 한 개, 왼쪽에서부터 한 개니까 1 써주시면 되고요. 1 괄호 닫습니다. 그러면 레프트로 해서 쭉 B에 28에서부터 B에 37 사이에 왼쪽에서 한 글자가 갖고 왔을 때 나올 수 있는 범위는 1에서 3까지입니다. 그럼 뒤에 여기가 범위고요. 여기까지가 범위고요. 그 다음에 쉼표를 찍고요. 세 가지 경우를 차례대로 적어주면 됩니다. 다운표 하시고요. 공인중개사 하시면 됩니다. 공인중개사 쌍따옴표 쉼표 그 다음에 쌍따옴표 사회복지사 쌍따옴표 하시고요. 쉼표 또 쌍따옴표 하시고요. 뭐죠? 주택관리사 이렇게 해서 따옴표 하시고요. 괄호 닫고 엔터 치시면 됩니다. 자, 요게 우리가 추주문을 사용하는 건데 아까는 if문을 썼지만 이번에는 추주문을 사용해서 써봤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 작업까지 마쳤습니다. 자, 있으면 분석 작업 1, 2를 할 건데요. 분석 작업.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동영상 찍어드리면 집에 가서 반복해서 보실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모르면 반복해서 보시면 되니까. 자, 여기는 이 값들은 스마트폰 매출 현황에서 제품 판매량, 판매 가격, 판매 총액, 임대료, 인건비, 순이익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요? 매출 총액에다가 임대료, 인건비 빼고 순이익 나오겠죠. 그래서 순이익에 대한 걸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따라서? 판매 수량과 판매 가격에 따라서 얘가 어떻게 순이익이 변하는지를 알고 싶어요. 그걸 우리는 시나리오라고 합니다. 알고 싶은 건 어떤 거냐 하면 내가 250개를 7,000원에 팔았을 때 150개를 6만원에 팔았을 때 순이익이 얼마가 되는지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걸 하는 거. 우리는 목표값은
하나를 바꿨을 때 한 가지 경우만을 하지만은 이 시나리오는 여러 가지 경우, 이게 가격을 높였을 때, 판매량을 높였을 때, 가격을 내렸을 때, 판매량을 내렸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싶은 게 시나리오고요. 시나리오는 분석 작업에 속합니다. 자, 그래서 분석 작업에서 4월 스마트폰 매출 현황표에서 우리가 이걸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판매 수량, 판매 가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용어를 정의합니다. 용어를 정의하면 나중에 시나리오를 만들 때 판매 수량 또는 판매 가격 이렇게 B4하고 B5가 나오면 언뜻 우리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런데 판매 수량, 판매 가격으로 나오고 순이익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B4, B5, E6에다가 이름을 줍니다. B4, B5, E6. 여기는 판매 수량이라고 그냥 이름 줍니다. 그냥 판매 수량. 그 다음에 밑에 거 B5는 판매 가격이라고 이름 줍니다. 판매 가격. 이렇게 줘야 나중에 시나리오를 쓸 때 좋다는 거죠. 이해하기 쉽게 쓰여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E의 6를 우리는 순이익이라고 이름을 정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나리오 1번을 쓸 건데 시나리오 1번. 자, 시나리오는 우리가 데이터에서 가상 분석에서 보면 시나리오 관리자라고 있습니다. 목표값 해봤죠. 여러분 데이터 표도 계산 앞에서 공부할 때 해보셨을 거예요. 시나리오 관리자를 눌러주시고요. 시나리오 추가 눌러주시고요. 시나리오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인상 증가, 이렇게 인상 증가로 써주시고요. 인상 증가 이렇게 써주시고요. 변경셀은 이거 변경할 것은 우리가 뭘 변경할까요? 수량하고 가격을 변경할 거예요. 그럼 두 개 드래그 해주세요. 이렇게 두 칸 드래그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확인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판매 수량을 여기 보면 250에 7만이라고 해서 7만인가요? 70만인가요? 70만이네요. 7만이 아니라 70만 원입니다. 그래서 250에 70만원, 250에 70만원. 70이면 공이 5개죠.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추가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나리오 인상 감소입니다. 인상 감소가 맞죠. 그래서 판매 수량을 150, 그 다음 판매 가격을 60 확인하시고요. 여기서 150, 그 다음에 판매 가격을 60만원, 000, 그래서 60만원 확인 이렇게 해주시고요.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요약입니다. 요약 해주시고요. 여기서 결과셀은 2의 6 맞죠? 2의 6 안 찍혀 있으면 2의 6 찍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시나리오 요약 피벗 테이블 중에서 여러분 시나리오 요약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확인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판매 수량, 판매 가격, 이렇게 순이익 우리가 이름 줬잖아요. 이게 이렇게 안 하면 B4, B5, E6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이름을 주면 이렇게 나와서 우리 이해하기가 훨씬 쉽죠.
그 다음에 현재 값은 200에 65에 이렇게 순이익이 나오죠. 1300만원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250개를 7만원에 팔았을 때는 2375만원이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150에다가 60만원 팔았을 때 375만원의 이득이 난다는 이런 시나리오입니다. 자, 분석 작업 1번을 했더니 시나리오 요약이 분석 작업 앞쪽에 새로운 시트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럼 분석 작업 2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작업 2번. 이거는 시험 문제가 굉장히 쉽게 나왔어요. 여기 보면 이게 표 1번 1월, 2월, 3월, 1월, 2월, 3월 이게 영업실적인데요. 여기에 표 1번, 표 2번, 표 3번 이렇게 됐을 때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선택해 줍니다. 선택해 주시고요. 통합. 근데 만약에 여기에 어떤 경우에는 하나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만 하는 경우는 얘는 양쪽 다입니다. 이쪽에는 제품 코드고 이쪽에는 월이에요. 여기서 그러면 제품 코드가 이 순서가 달라도 S1, S2, G1, J2 똑같을 수도 있는데 이게 안 같아도 얘가 순서에 맞게 알아서 여기 들어가서 더해집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분석 작업 2에서 데이터 도구 통합하라고 그랬죠. 통합. 데이터 도구, 데이터에서, 데이터 도구에서, 여기 통합입니다. 통합. 누르셔가지고요. 누르시면, 합계 맞죠? 합계. 그리고 여기 참조 영역 깜빡깜빡하죠? 이럴 때 이렇게 드래그 해줍니다. 여기까지 드래그. 그리고 추가 해줍니다. 추가.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여기까지 다시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고 다시 추가해 줍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서 여기까지 드래그 해주시고 추가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사용할 레이블은 우리가 첫 행과 왼쪽 열 다 씁니다.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서 확인해 주시면 요거 다 통계 합계가 된 통합되는 값이 여기 나옵니다. 확인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서 분석 작업 2번까지 마쳤습니다. 자, 매크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매크로 작업하고 차트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자, 매크로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라는 것은 반복 작업입니다. 반복 작업인데 기타 작업, 매크로 작업은 G4에서 G13 영역의 총점을 계산하는 매크로를 생성하여 실행하시오 했어요. 매크로. 근데 여기는 매크로를 만들 때는요, 여러분 그냥 여기 이렇게 찍고요. 여기 아무나 찍어요. 이렇게 찍을 때 반드시 내가 요 총점 구할 건데, 여기 총점 찍고 시작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기에 내가 총점을 구할 때 시작을 할 때는 반드시 요 바깥쪽에 찍고 시작해야 됩니다. 바깥쪽에 찍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개발 도구에 가시면 매크로 기록이라고 있어요. 바깥에 찍고 개발 도구 가서 매크로 기록을 누릅니다. 자, 기록을 누르고요. 지금서부터 하는 모든 것은 기록이 됩니다. 기록 누르고요. 그 다음에 매크로 여기에는 뭘 하라고 그랬냐면 매크로 이름을
총점이라고 했나요? 예, 총점 잠깐만요. 총점입니다. 매크로 이름 총점. 총점이고요. 예. 확인 누르시고요. 자, 여기 칸에 누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총점은 여기서 여기까지 합계잖아요. 뭐 너무 어렵게 하실 필요 없죠. 홈 눌러서 그냥 얘 가운데 꼭 눌러줍니다. 그리고 엔터 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블 클릭 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바깥에 찍습니다. 바깥에 찍어요. 바깥에. 그리고 나서는 아까 개발 도구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록 중지 눌러줍니다. 이러면 매크로 작성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 단추에 연결을 해 달라고 그랬어요. 개발 도구에 가면 여기 삽입이 있습니다. 삽입, 컨트롤, 여기 삽입 눌러서 있잖아요. 눌러서 이 첫 번째 이거 단추, 양식 컨트롤 이거 쓰라 그랬어요. 컨트롤, 양식 컨트롤 단추를 눌러서 그리라고 그랬어요. 어디다 그리라고 했냐면은 A3에서 G3? 이게 뭐죠? 총점 A3에서 G3 영역의 글꼴 색표. 아, 요거는 어디다가 라고 했냐? 아, B의 15에서 C의 16이군요. B의 15에서 C의 16, B의 15에서 C의 16이 이렇게 그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리지 말고요. Alt를 누르고 요 선 가까이에서 누릅니다. Alt 누르고 이렇게 그리면 이 선이 셀 경계선에 딱 맞추어져서 그려집니다. 이렇게 하고요. 매크로 이름이 우리가 총점이었습니다. 총점이고요. 확인하고요. 이러면 여기에 이미 연결이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총점이라고 쳐주시면 돼요. 총점 이렇게 엔터 치시고요. 엔터 치면 안 되네요. 바깥에 눌러야 되나. 그러면 이렇게 가면 손 모양 나왔죠. 이러면 이게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매크로가 얘 눌렀을 때 매크로가 실행되는지 안 되는지 실험해 보고 싶잖아요. 그럼 이거 지워 주십니다. 지워 주시고 아무데 바깥에 누르시고요. 얘 총점을 눌러 봅니다. 딱 누르면 총점이 구해져야 됩니다. 자, 이렇게 구해졌을 때 이 매크로가 총점 매크로가 완성이 된 겁니다. 우리 여기서는 총점 매크로를 2개 만듭니다. 이번에는 서식 매크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서식 매크로 만들 때도 뭐 도형 나중에 만들어도 됩니다. 도형 만들어 놓고 해도 되고 나중에 만들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E의 15에서 F의 16까지 2의 15에서 F의 16 이렇게 삽입해서 도형해서 도형 일러스트에서 도형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보면은 뭘 쓰라고 했냐 하면은 둥근 사각형을 쓰라고 했어요. 자, 둥근 사각형 여기도 있고 사각형이 두 번째도 있습니다. 눌러가지고 2의 15에서 2의 15잖아요. 여기에서 F의 16까지니까 Alt를 누르고 가까이 가서 그려주시면 셀선에 딱 맞춰서 그려집니다. 그려지고요. 여기다가 서식이라고 칩니다. 서식. 그리고 여러분들이 홈에 가시면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이렇게 하실 수 있죠. 이렇게 그렸습니다. 서식. 그 다음에 컨트롤 서식으로 했고요. 도형을 클릭할 때 서식 매크로가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거 먼저 그래도 위에 보면은 동그라미 2번에 보면 A3에서 G3입니다. A3에서 G3까지 A3에서 G3까지 요걸 할 때 우리가 서식 매크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바깥에 찍고요. 개발 도구 누릅니다. 그리고 매크로 기록 누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서식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확인합니다. 지금부터 하는 것은 저장됩니다. 서식에 누르시고요. A3에서 G3까지 선택합니다. 선택하시고요. 글꼴색 표준 빨강입니다. 글꼴색 홈 눌러보시면 글꼴색 표준 빨강입니다. 표준 빨강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채우기 표준색 노랑입니다. 채우기는 이거죠. 이거 눌러서 노랑입니다. 노랑. 자, 여기하고 바깥에 누르고요. 그 다음 개발 도구에서 뭘 해야 돼요? 기록 중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서식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오른쪽 잘 눌러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게 잘 누르면 여기서 매크로 지정 누르고요. 여기서 서식 선택해 주시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확인해 보려면 얘를 없애 볼게요. 얘를 어떻게 없애 보냐 하면은 글자 깜장색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채우기를 흰색으로 바꿔 볼게요. 근데 내가 총점을 누르면 얘가 빨간 글자에다 노란색 바탕이 돼야 매크로가 제대로 된 거겠죠. 눌러 보겠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됐습니다. 여기까지 검증까지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차트 작업을 하겠습니다. 길게 왔습니다. 드디어 마지막에 도달했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 작업에 보면 차트를 만드는 문제 뭐 이런 거 있고, 일부 차트의 종류를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변경하시오 그랬어요.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차트가 이렇게 있을 때 이걸 요거 차트 영역이고요. 요거는 그림 영역입니다. 차트 영역이고 그림 영역인데 여기서 누르시고요. 누르시고 차트 종류 변경 하시면 여기에서 보면 묶은 세로 막대형입니다. 세로 막대형 누르시고요. 묶은 세로 막대형이라고 나오죠. 첫 번째 게 묶은 세로 막대형입니다. 확인해 주시면 이렇게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차트의 종류를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했고요. 차트 제목은 차트 위에 추가하여 그림과 같이 뭐예요? 1분기 보드게임 매출 현황이라고 써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여기 제목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제목이 그 차트에서 메뉴를 선택하는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차트를 더블 클릭해 줍니다. 다닥 해주시면 이렇게 다닥 해주시면 이게 차트에 대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메뉴로 다 바뀝니다. 이때 어떻게 하냐면 요소 추가가 있습니다. 제일 앞에 여기서 우리는 차트 제목을 누르시고요. 차트 위라고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선택하시고요. 여기서 1분기 보드게임 매출 현황 1분기 1분기 찍고 1분기 보드 게임 매출 현황 이렇게 해주시고요. 1분기 매출 현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도둠 16 이렇게 할 때는 요 바깥 테두리 누르시고요. 홈 누르시고요. 여기 도둠 해 주셔야 돼요. 도둠 해 주시고 탭하고 16으로 바꿔 주셔야 돼요. 16 도둠 16
주시고요. 예. 예, 글꼴 색깔 표준색 녹색입니다. 예, 눌러서 이게 요겁니다. 녹색, 표준색 녹색입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테두리 없습니다. 예,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루미큐브 계열의 사물 요소에만 데이터 레이블 값을 표시하였어요. 그랬어요. 루미큐브가 이거죠. 루미큐브가 하나, 둘, 셋, 네 번째입니다. 이 중에서도 3월에만, 3월은 회색깔입니다. 요거 누르시면 3월달은 다 선택되죠. 한 번 더 누르면 얘만 선택됩니다. 그렇죠. 다른 데 다 지워졌죠. 요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하시고 데이터 레이블 추가 누르셔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데이터 레이블 추가. 그 다음에 레이블의 위치를 바깥쪽 끝에 지정하세요 하죠. 그러면 여기서 이거 했을 때 이쪽에 안 나오면 더블 클릭하면 얘 나오고요. 눌러서 봅니다. 여기가 계열 옵션, 계열 겹치기. 안 나오면요, 계열이 안 나오면요, 더블 클릭해서 데이터 요소 서식에서 여기서 데이터 요소 서식 누르시면 나와야 되는데 그는 조금 이따가 다시 여기에 안 되면 여기에 선 없음 다음에 하도록 하죠. 시간이 자꾸 가니까. 그 다음에 세로축의 최소값, 세로축. 여기에서 여기에 세로축이죠. 세로축이 최소값을 100만으로 하래요. 자, 여기서 축 서식에서 최소값을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단위 여기 단위에서 이게 단위가 이게 선택이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요. 저번에도 제가 애를 먹었는데 단위 표시 단위에서 1000으로 해줘야 되는데 1000이 선택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여기 1000으로 해줘야 됩니다. 다음에 또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나중에 다시 여러분이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여기에 그 차트 영역 서식에서 뺑기동 누르셔서 제일 밑에 둥근 모서리 해주세요. 둥근 모서리. 그 다음에 효과 누르셔가지고 효과 눌러가지고 반사 눌러서요. 여기서 눌러서 반사가 아니고 그림자 네온 드론 바닥 3차원 그림자였던 것 같아요. 그림자에서 지정이 뭐라고 되어 있죠? 그림자 안쪽 가운데 시간이 너무 가네요. 일단 여기서 찾아서 하도록 합니다. 여기에 그림자네요. 일단은 이거 해놓고요. 제일 위에 거 그림자 해놓고요. 다음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쪽 가운데 요거네요. 안쪽 가운데 여기까지가 답니다. 안쪽 가운데가 좀 안 맞는 것 같긴 해요. 다음에 제가 한 번 더 찾아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일단 마치겠습니다.